살아가다 보면 이 통장의 잔고가 우리 인생의 자신감이라는 걸 더욱더 알게 됩니다. 실제로 통장에 잔고 몇백만 원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 몇백만 원이 뭘 뜻합니까? 매달 이 월급으로 혹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또 지출하고 이제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걸 통장 잔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이고요. 생활비가 400입니다. 그러면요. 통장 잔고가 단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월급은 500인데 생활비가 600이 나가면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돌려막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 집어넣고 빼고 통장 잔고가 되게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이 월급과 이 생활비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이 그 돈 말고 다른 안켠에 뭐 예금으로 5천만 원이 있다. 예금으로 1억이 있다. 이게 실제로 진짜 제대로 된 통장 잔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한심한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직장생활 5년 해가지고 퇴직금이 3천만 원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된 통장 잔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 돈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내 돈 맞잖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통장 잔고에 퇴직금까지 계산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잘 없죠. 흔히 얘기하는 통장 잔고 얘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아닌 순수하게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주식에 들어있는 계좌, 평가 금액 뭐 이런 것들을 통장 잔고라고 하죠. 그 통장 잔고가 넉넉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0.9%라고 얘기합니다. 현금 1억 이상 있는 사람은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요. 대략 현금성 자산을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되게 상이 안 좋았을 때 최소로 생활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2년이든 3년이든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되겠죠. 그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큰일이 닥쳐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현금성 자산 1억이 아니라 대출 1억을 끼고 있어요. 만약 통장 1억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직장이 잘렸어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1억 곧바로 갚아야 되는 되게 급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휘둘리는 거죠. 쫄아가지고 그 실직 상태를 한 달, 2달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원금 상환 압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자를 내는 이자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원금을 곧바로 갚아야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빚쟁이들한테는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든든하게 지속시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그 돈을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병신 같은 인간들이고 한심한 인간들이고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돈 움켜쥐고 있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걸어 다녀도 다리 안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돈 없이 살면 되게 인생이 피폐해지고 서럽고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불안해 떨고 남의 눈치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현금 있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도 없는 인간들이 뭐 얘기합니까? 비트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10억 부자, 20억 부자 이런 개소리하고 다닙니다. 한심한 인간들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통장 잔고에 1,000만 원도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85%라고 얘기하니까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말하는 놈들이 뭐냐면 출처가 어디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 통장 잔고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6천원으로 늘릴 생각, 7천만 원으로 늘릴 생각, 1억으로 혹은 1억 5천 2억으로 더 늘릴 생각을 못하냐라는 겁니다. 코인 해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돈 벌어서 늘리겠다? 이런 잡생각 말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들어서 채권 이자로 배당으로 월세로 아니면 나의 노동소득으로 늘릴 생각을 왜 못하냐는 겁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왜냐?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빚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각오를 해야죠. 그런 각오가 실생활에 적용이 될 때 내 삶이 나아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공짜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나중에 꼭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죠. 큰 돈에 사기를 당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를 겁내야 됩니다. 공짜 겁내고 삶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내가 어디에서든 어떤 일이든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과 내고 결과물 만들어내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살 궁리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렵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됩니까? 돈 모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내 스스로 나 혼자 받아들인다라는 각오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 잡고 일해야 되고요.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해야죠.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와 계속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의 삶도 지켜지고 우리 가족의 삶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정부든 기업이든 이 자산시장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든 이 온 사방에 한 놈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혈안인 나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속으면서 돈 뺏기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경제 공부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지금 가격의 반값으로 혹은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헐값에 사면 됩니다. 자기가 살 주거용 부동산을 말입니다. 장사할 거다 이 상업용 부동산 사면 됩니다. 상가 같은 거 말입니다. 아주 싸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고려해보며 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장기 저성장, 장기 불황, 경기 침체, 소비 침체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 축소 경제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항상 성장하며 월급이 올라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통장 잔고 늘릴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